387쪽 387쪽에 보면은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한 문제 나왔다가 올해 미쳤어요.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문제가 나와도 땡큐, 세 문제가 나와도 땡큐. 범위가 좁으니까 해서 여러 개 나올수록 또 좋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 보면 총설이라고 나온 것 거기에서 보면은 2번에 과세권자와 납세지가 나와 있죠. 과세권자는 누가 되느냐? 관할 세무서장이 되는 거죠. 지방세는 시군구, 그 다음 특광도로 나누지만 우리가 국세는 관할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된다. 국세는. 그 다음에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개인만 보세요. 개인을 보면은 우리가 납세지는 두 가지 배웠어. 소재지 아니면 주소지예요. 그럼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니까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 그러나 국세는 사람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는 것. 항상 납세지는 두 개뿐이 없어요. 소재지냐 주소지냐.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뭐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 그 다음에 3번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과세 대상은 그거 볼 필요 없고 뒤로 넘어가서 4번에 보면은 밑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이 과세 대상은 항상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뭐가 있느냐?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 5개가 있어. 그런데 종부세는 그 중에서 딱 2가지. 토지와 주택.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너무 간단해. 토지와 주택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에서 제외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요. 토지 중에. 그럼 뭐만 내느냐? 별도합산 토지, 종합합산 토지. 그래서 첫 번째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이다. 두 번째,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내지 않는다.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기본서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늘 얘만 알아두세요. 농지. 그러니까 농지는 종부세 내지 않습니다. 농지는. 그것만 먼저 알아도 되죠. 그럼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는 뭐냐 하면은 얘들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간단히 또 보면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만 종부세 내는 거야. 별도합산 토지가 뭐냐? 사업용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상식선에서 찾을 수 있어. 이 땅 사업할 때 필요한 거야. 이게 사업용이야. 뭐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이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증 따러 어디 가야 돼? 운전학원 가야죠. 운전학원에 보면 강의실도 있지만 S자, T자 코스 땅이 있죠. 저 땅이 왜 필요한 거야? 학원 사업하기에 필요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 별도합산 토지예요. 사업용. 이거 종부세 낸다는 얘기야.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차를 갖다가 저기 여러분 오실 때 차 갖고 오시는 분은 자, 학원 들어오기 전에 1차로에다가 1차선에다 파킹하고 학원 들어와 봐. 강의 끝나고 가면 있어 없어? 어디가 있을까요? 견인차 보관소에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가보면은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잖아.
끌려 견인해온 차. 그럼 이 땅들이 왜 필요한 거야? 견인차 보관 사업을 하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다 뭐가 돼? 사업용 토지가 된다는 얘기죠. 종부세 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죠. 자, 면허 땄어. 자동차 사러 갔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보면 주차된 공간이 많죠. 이 땅들 왜 필요한 거야?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사업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이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본서에서요, 이것만 찾는데 기본서의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 땅이 있어. 여러분이 돈을 주는 땅, 사용료를 주는 땅, 이 땅이 다 사업용이 되는 거야. 운전학원에 S자 코스, T자 코스 있잖아. 수강료 내야지 될 거 아니야. 견인차 보관소에서 돈을 줘야지 찾아올 거 아니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돈을 줘야 내 거가 될 거 아니야. 말 이해 가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공부하면 돼. 사업용 토지는 내가 돈을 주는 땅. 소유자는 뭐야? 돈을 받고 빌려주는 땅. 이게 다 뭐가 돼요? 사업용이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는 너무 간단해. 땅 위에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어. 벌거벗은 땅, 나대지, 잡종지, 자갈밭 이런 것들, 임야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 그러니까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그럼 그게 종합합산이야. 비사업용. 그 다음에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야. 그럼 이게 별도합산이야. 두 가지 용어 이해 가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편해. 안 그럼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면 감당 못해.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만 공부하면 돼. 아, 사업용이 별도합산, 비사업용이 종합합산이구나. 그러면 합산 토지만 종부세 낸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 농지는 짠하니까. 그 다음에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꼭 명심하셔. 주택은 글자 그대로 주거용만 종부세 내요. 그럼 주거용의 뜻이 뭐냐? 주거용은 집주인이 맨날 먹고 자는 집이 주거용이야. 어제 집에 들어갔죠? 오늘도 들어갈 거죠? 그럼 이분의 거에 주택이야. 종부세 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별장. 별장은 매일매일 자요? 주말마다 자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이 될 수 없어. 종부세 안 내는 거야. 그 다음에 기숙사라든가 사원용 주택이 있다. 기숙사에 누가 자요? 종업원이 자잖아. 집주인이 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종부세 안 내는 거야. 주거용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 가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이야. 내가 뭐냐? 건설업자야. 건설업자라는 게 뭐야? 집을 하나 짓고 팔고 짓고 팔고 그러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됐어. 분양이 안 됐으면은 거기는 공실로 남아 있겠죠. 집주인이 자요? 안 자요? 그럼 누가 자? 바퀴벌레가 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주거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은 점심때 누가 자요? 애들이 자잖아. 따라서 얘는 사업용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등록된 문화재 주택. 이것도 문화재 주택이니까 세금 거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종부세가 제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뭐냐? 과세 대상이 토지와 주택인데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종부세 제외다. 그 다음에 주택 중에서 사업용으로 보는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가 된다. 이거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것 388쪽에 4번에 보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번 주택의 범위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제외가 되는 것만 보면 돼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별장. 그 다음에 기억에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맨날 자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맨날 자는 거죠. 따라서 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숙사 사원형 주택, 디귿 밑줄 미분양 주택, 리을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바로 요 주택에 관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별장입니다. 별장은 종부세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끝.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보면은 2021년 과세 대상별 납세 의무자와 세액 계산 나와 있죠. 밑줄 납세 의무자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자다 그랬으면은 요거 잘 봐야 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자, 우리가 토지다 그랬으면은, 토지다 그러면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죠. 사업용이니까 조건이 있는데 이걸 먼저 알면 돼. 내가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으면 기준 금액을 설정해 놓고 기준 금액까지는 재산세만 내면 돼.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몰래 종부세 내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게 요 기준 금액이 나오는 거야. 자, 별도 합산은 사업용이야. 사업용 땅은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공시가격이 80억을 초과해야 종부세 내는 거예요. 바로 계산 문제 없어요. 요 숫자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사업용은 이거야.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 초과되는 것만 뭘 낸다? 종부세 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내가 별도 합산 토지가 있는데 100억짜리다. 그러면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고 초과되는 20억은 종부세 내고 기준금액을 알아두면 돼. 계산 문제 없어요? 그 다음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니까 5억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돼.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이해 가시나? 사업용은 인정해 준다 이게야. 놀리는 땅은 무조건 세금 걷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주택이다 그러면 알아두셔요. 주택수가 있는데 1주택만 1주택이란 숫자를 붙여. 2주택 이상은 숫자를 붙이지 않아요. 따라서 주택이라고 하면은 2주택 이상을 얘기합니다. 왜냐? 2주택은 2주택, 5주택은 5주택 숫자를 붙이면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숫자를 안 붙여. 따라서 주택이라고 나오면 2주택 이상이구나. 2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투기 목적으로 봐서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돼야 종부세 내야 되느냐? 6억 초과. 2주택 이상이니까 불이익 줘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다. 1주택이라고 꼭 나와. 그리고 이것도 단독 명의. 아버지 명의로 집 하나 있어. 가족은 하나도 없어. 1세대 1주택이야. 이럴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이게 올해 8월 29일 날 개정된 거죠. 따끈따끈한 거지. 얼마? 11억 초과돼야 된다.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 내년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해서 차이점. 1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혜택을 많이 줘. 11억까지는 재산세만 내. 종부세 안 내. 그런데 2주택 이상은 불이익을 줘. 6억까지만 재산세 내.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금액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강남에 집이 있어. 1세대 1주택이야. 11억이야. 종부세 안 내. 근데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어. 두 채가 있는데 합산해서 11억이야. 그럼 6억까지 재산세 내고 초과되는 5억은 종부세 낸다는 얘기야. 똑같은 11억인데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렇게 차이를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는 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 이런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둘 것, 자, 금액이죠. 별도 합산 사업용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 초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이다 그러면 11억 초과돼야 종부세 낸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세요? 노노노노. 그럼 이거랑 같이 공부하는 게 납세 의무자가 됐다.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80억 초과, 5억 초과, 6억 초과, 11억 초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별도 합산은 아까 얘기했죠? 100억짜리다. 그러면 80억까지는 재산세 내는 거야. 초과되는 거 종부세 내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이어서 하면 돼.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을 빼줘.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100억이다. 100억에서 80억 빼면 20억 나오죠. 그 다음 과세 표준 구할 때 재산세와 종부세는 깎아준다고 그랬죠. 깎아주는 제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되겠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깎아주겠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올해 개정이 됐죠. 내년에 원래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자 했었어. 그럼 세금이 많아지지. 저항이 세가지고 유지를 하되 매년 5%씩 인상을 한다고 그랬어. 작년에가 95%야. 올해는 100%야. 100%라는 말은 깎아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내년부터 폐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부터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깎아주는 것도 폐지가 되니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논의 중이에요. 100% 하지 말고 뭐 95%를 1년 연장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과세 표준은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80억 초과해야 종부세 내는 거니까 80억 빼준 나머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종합합산도 공시가격 합산한 거에서 5억을 빼고 곱하기 100%. 나머지는 똑같아 다.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얼마? 그렇죠? 6억을 빼준 다음 곱하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으면 똑같아요. 11억 빼주고 곱하기 해주면 되죠. 곱하기.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숫자나 과세 표준 숫자나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왜 얘도 주택이고 얘도 주택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주택인데 너무 형평성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11억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 요거예요. 자, 대한민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강의실에 모이세요. 여러분이 다 지금 집을 갖고 있어. 1주택, 2주택, 100주택 다 있어. 그럼 회의하기 전에 1세대 1주택만 손들어 보세요.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일단 5억을 깎아줍니다. 이걸 기초공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주택 가진 사람은 5억을 먼저 깎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손 내리세요. 그럼 1주택, 2주택, 3주택, 100주택 다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주택은 똑같이 얼마를 공제한다? 6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11억을 공제해 주는 거란 얘기죠. 똑같은 주택은 6억은 똑같아. 다만 1세대 1주택만 5억을 더 추가로 해준다는 얘기지. 이게 3억이었다가 5억으로 올해 개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11억입니다. 이래야 형평성이 맞죠. 주택은 1주택이나 100주택이나 똑같이 6억 해주는 거야. 다만 1세대 1주택만 추가적으로 얼마를 해준다? 5억을 더 해준다는 얘기예요. 끝.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뭐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다음 과세 표준 구하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 곱하기가. 요거 알아두시면 거의 다 끝납니다. 자, 388쪽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보면은요, 납세 의무자다. 거기에 보면은 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에. 첫째 보죠. 주택이다 그러면 밑줄.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 옆에 종합합산은 밑줄 5억 초과. 그 다음에 별도합산은 80억 초과. 그것만 밑줄 치면 되죠. 그 밑에 과세 표준도 해보죠.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얼마를 빼줘라? 6억. 여기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몇 프로? 100%. 종합합산은 공시가격에서 5억을 빼고 곱하기 100%. 별도합산도 공시가격에서 80억 빼고 100%. 다 내용 똑같은 내용이죠. 이해 가셔? 그러니까 요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데 박스라서 그렇게 좀 혼란이 좀 있겠죠. 그 다음은 세율은 손댈 거 없습니다만은 하나가 오타가 나왔네요. 종합합산에 보면 0.75 2% 나왔죠. 요걸 두 줄로 지우세요. 1%에서 3%. 여기 오타가 나온 거래요. 1%에서 3%. 기본서에는 다 수정해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박스 맨 마지막에 밑줄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에서 아까 했죠. 세부담 상한선이다 그러면 주택은 원칙 몇 프로? 150%. 종합합산 150%. 별도합산 150%. 예외는 300%.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거 지워도 되나요? 자, 바로 요겁니다. 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해는 내년은 몇 프로다? 100%. 올해는 몇 프로? 95%. 깎아주는 제도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세율은 됐고, 좀 이따 요거 났고, 세부담 상한이다 그러면 바로 요겁니다. 잘 보세요. 재산세랑 비교해 드릴게.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은 재산세다 그랬으면은 토지,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 토지, 건축물.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기억나셔? 그럼 이제 종부세. 종부세다 그랬으면은 토지는 무조건 100분의 150. 그러니까 토지는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아, 숫자가 100분의 150. 이해 가시겠어?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달라. 주택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이 뭐냐? 조정대상 지역이냐, 조정대상 지역 이외냐, 이렇게 나눠요. 그럼 어디가 더 규제가 셀까요? 조정대상 지역이 센 거야. 그거 알면 돼.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이외는 1주택, 2주택 똑같아. 100분의 얼마? 150. 그러니까 종부세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 똑같아. 그 다음 3주택 이상은 100분의 얼마가 된다? 3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지역이 아니야. 해볼게요. 조정지역이 아니야. 1주택 몇 프로? 150%. 2주택 150%. 3주택 300%. 끝. 조정. 근데 조정지역은 규제가 세겠죠. 1주택만 150이야.
1주택만 100분의 150. 그러니까 1주택은 전국이 똑같다 이거야. 150%.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이 개정이 된 거죠. 올해 개정된 게. 2주택이 작년까지는 100분의 200이었어. 3주택이 300이었어. 했다가 2주택부터 강화가 돼서 100분의 얼마? 300이 되는 거야. 2주택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야. 1주택 몇 프로? 150%. 2주택 이상은 300%가 됐다. 200%가 없어진 거란 얘기죠. 올해부터. 끝. 이게 세부담 상한 전부예요.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면 세부담 상한 주택은 원칙이 150%, 예외 300%. 요건 좀 헷갈릴 거란 얘기죠. 주택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것. 그걸 미리부터 어디다 쓰면 될까요? 그 박스 중간에 빈칸에다 써도 되겠죠. 주택은 조정지역, 조정 이렇게 써놓고 1주택 150, 2주택 이상 300. 그 다음에 조정 이외, 조정 이외에는 1주택, 2주택 똑같이 150, 3주택 이상은 300%. 끝. 이러면 돼요. 처음엔 좀 헷갈려 보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389쪽에 맨 위에 박스에 동그라미 치세요. 유예. 첫째, 혼인. 자, 여기다 보세요. 요거 이제 지우고. 요건 어떤 경우냐 그러면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총각이야. 집이 하나 있어. 을이라는 사람이 처녀야. 집이 있어. 결혼했으면 1세대 몇 주택이 된다? 2주택. 그럼 종부세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니들 혼인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니까 5년간은 세금 신경 쓰지 않고 각각의 주택으로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각각의 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갑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5억짜리야. 을이 3억짜리야. 2주택이면 6억까지는 재산세 내고 6억까지는 재산세 내고 초과되는 거 2억은 종부세 내야 되겠죠. 2주택이니까. 그런데 애 낳는데 신경 쓰라고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의 주택이면 6억 초과돼야 종부세 낸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세금의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몇 년간 혜택을 주는 거야? 애 낳으라고. 저출산 국가니까. 한 5년이면 많으면 5명까지도 낳잖아, 그죠? 그냥 쌍둥이 낳고 세둥이 낳고 그럼 끝나는 거지. 그래서 5년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는 양도소득세 때 똑같습니다. 또 나올 거예요. 혼인은 자, 양도까지 미리 합시다. 양도를 했을 때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 양도는 과세가 돼야 돼. 중과세. 그런데 혼인을 했으면 5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남자 거 팔아도 되고 여자 거 팔아도 돼. 유리한 걸 팔면 되겠죠. 그러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니까 종부세도 5년간은 종부세 적용을 따로따로 해주고 그 다음 양도할 때도 5년 이내 팔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야. 예? 예? 혼인 후에 5년 동안 혼인 후에 매입하면 그건 취득과 관련돼서 다주택 매입이 되는 거고 팔 때나 보유세 계산할 때 혼인할 때는 혼인할 때 산다. 혼인하고 난 다음에 산다. 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도 세법이 개정돼야 돼. 요즘 처녀 총각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결혼해서 오래 있어도 집 사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 세법에서는 좀 개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남자가 집이 하나 있어. 결혼해서 1주택이야. 결혼한 다음에 집 하나 또 샀어. 그럼 1세대 2주택이 돼서 불이익 받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하나씩 갖고 있다가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되는 사람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혼 하나 갖고 있다. 결혼 후에 하나 또 샀다. 그럼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요 말뜻 이해가요? 결혼하기 전에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나 그게 걱정이 되죠. 또 요거죠. 아버지가 집이 있어 5억짜리. 아들이 집이 있어 얼마짜리? 5억짜리.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도 돼. 요건 주민등록 전입상으로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아들 집에 모셔도 돼. 같은 집에만 살면 돼. 그게 바로 뭐가 되냐? 동거봉양. 요거는 혼인. 이것도 아버지 모시고 있다가 집을 사는 게 아니야. 동거하기 전에 하나씩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거를 했을 경우, 동거의 뜻이 뭐야?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2주택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방예의 지국이니까, 야, 아버지 모시는데 신경 써. 종부세 부담하지 않고 10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각각이 6억이 안 되니까 종부세는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거봉양할 때는 10년, 혼인은 5년 동안은 각각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종부세를 피해 나가도록 한다. 이게 유예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아둘 때 동거봉양은 뭐냐? 봉양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60세 이상. 근데 직계존속이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다 해당돼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의 나이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한 분의 나이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0세셔. 새장갈 지어서 엄마가 25살이야. 이래도 혜택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분 중에 한 분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유예란에 보면은 혼인은 몇 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5년. 두 번째 밑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그라미 동거봉양 위하여 합가할 때 합가한 날부터 몇 년간으로 본다? 10년간은 각각으로 본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과세표준금액은 공시가격 합계해서 일단 얼마를 공제해 준다? 5억. 그걸 밑에다 써놔도 돼요. 기초공제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이니까 똑같이 6억을 공제해 주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가 된다? 100%가 되더라. 끝.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요놈 신경 써야 되죠. 시험에 나오면 예 위주로 나오는 거죠. 자,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다. 요것은 그 밑에 특례라고 한 건데 특례 동그라미 2번 밑줄 세액공제라고 나와 있죠. 바로 요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그럼 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해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다 그랬으면은 공제를 2개 해주는데 기초공제 일단 얼마 해준다? 5억. 에게 그러면 알았어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공식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나온다고 그랬죠. 산출한 세액에서 빼주는 걸 세액공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세금은 산출해. 산출한 세금에서 깎아주는 게 세액공제. 이름이 세액에서 빼준다 그래서 세액공제야.
그럼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 몰라도 돼요.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 세액공제는 첫째 고령자 세액공제인데, 고령자라는 말보다는 연령별 세액공제로 할게요. 왜냐하면은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하면 속상하다는 얘기죠. 현재 60세 되시는 분은 팔팔합니다. 꾸미고 나가면 30대 40대로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령자로 세법에 나왔습니다마는 요즘 많이 순화를 해서 연령별 세액공제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얘들 하니까 이상하네. 60세 이상이 돼야 돼.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숫자야, 숫자. 계산 문제 없어요. 그럼 60세 이상이다 그랬으면은 몇 프로가 됩니까? 20%, 30%, 40%. 따라서 최대 몇 프로 받을 수 있다? 4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보유기간별 공제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5년 이상 조건이 있어야 돼.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15년 이상이 개정된 내용이죠. 없던 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 보면은 내가 욱하는 게 있어. 뭐냐? 20이에요. 40이에요. 그 다음엔 얼마 해야 돼? 공부하기 좋게 60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50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욱하게 생겼죠. 그럼 최대 몇 프로가 돼요? 50%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또 욱하는 게 있어. 세액공제는 연령별, 보유기간별 증복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랑 보유기간이 맞으면 증복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증복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연령별은 최대 40%죠. 보유기간은 최대 50%죠. 증복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럼 더하면 몇 프로? 90% 해야 되는데 80% 한도만 적용한다 이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죠? 제가 옛날에 꿍시렁 됐어. 그때는 요게 몇 프로였었느냐? 요게 40%예요. 그럼 최대 80 아냐? 근데도 70%만 한도했어. 개정되기 전에. 꿍시렁 됐더니 그게 들어갔나 봐. 요게 개정이 됐어. 그리고 80% 했어. 근데 더하면 90%거든. 그러니까 이해가셔? 개정되기 전에 80% 했어. 근데 한도는 70%. 꽁시렁 되니까 개정됐는데 한도가 80% 올라갔어. 대신에 이게 10% 올라간 거거든. 이게 올 초에 90%로 개정하기로 논의가 됐다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꽁치렁 되니까 들었는데 지금 이게 말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올해 12월이 어떻게 개정이 될까나 모르겠지만은 개정되면은 요게 뭐 90%까지 갈 수가 있겠죠. 증복 적용하니까. 아니면 증복 적용이란 말을 하지 말든가. 증복 적용을 하면 합해서 최대치를 갖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끝. 근데 재밌는 게 바로 시험 문제 이거예요. 뭐냐?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거는 1세대 1주택만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요거 대신에 토지하고 설명이 들어간다 이거지.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 아까 숫자는 몇 번째 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해 보라고 했잖아. 얘부터 나와. 60세 이상은 20% 공제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앞에 토지가 나오면 틀렸다는 얘기야. 토지는 공제 혜택이 없는 거야. 1세대 1주택자만 착하다고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두 번째 이후에 봐라. 물건부터 봐라 이거예요. 1세대 1주택만 공제 혜택이 있다는 거. 토지는 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틀리게 많이 나와. 자, 그럼 나와 있는 박스를 보도록 하죠. 특례 동그라미 2번 세액공제가 첫 번째 줄 밑줄 1세대 1주택자로 60세 이상이면은
바로 밑에 연령별 밑줄, 연령별 세액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20, 30, 40.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밑줄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 끝에 5년 이상 보유한 자. 두 번째 줄 맨 끝에 밑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20, 40, 50. 마지막 밑에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증복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도가 몇 프로다? 80%다. 거기까지 되시겠어요? 바로 요거야, 요 세액공제. 요게 시험에 단골 메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부가징수라고 나와 있죠. 1번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괄호 2번에 부가과세 방법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여기죠. 자, 원칙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오는 것을 정부부가 똑같은 고지서인데 국세와 지방세 용어만 조금 달라요. 재산세 고지서 보내는 걸 보통 징수라고 그러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려운 말을 써요. 정부부가과세. 그럼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 재산세는 16일부터 걷지만은 종부세는 1일부터 걷어요. 이유가 뭘까요? 12월은 연말이야. 송년회 모임에 돈 다 쓰고 세금 안 낼까 봐 미리 걷습니다. 12월 달이라서 1일부터 15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온다? 5일 전. 그럼 여기에 봐. 1일이 개시일이니까 5일이면은 뭐 11월 25일 6일이 되겠죠? 봤더니 1억이 나왔어. 야, 무슨 내가 재산도 별로 없는데 1억이냐? 나 이거 못 믿겠어. 고지서 내용 못 믿겠어. 내가 자료 수집해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납기 개시 5일 전에 옵니다. 5일 전에 와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야, 나 자진해서 신고할 거야. 자료 수집해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재밌는 건 고지서가 나와도 납기는 1일부터 15일. 신고납부를 선택했어도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된다. 즉 신고를 하던 고지서가 날라오던 납부기간은 고정이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가 되더라. 끝. 이렇게 보시면 돼. 박스 볼게요. 원칙은 밑줄 정부부가과세. 오른쪽에 보면은 두 번째 점에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며칠 전? 5일 전. 선택 밑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기한, 여기 오타 나왔네요. 납부기간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요. 납부기간, 기간은 1일부터 15일. 기한이라고 나왔으면은 마지막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나왔으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기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에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쫓아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된다는 것.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양괄호 4번에 밑줄 분납은 재산세와 동일. 이게 들어갈 게 아닌데 단 물납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세와 동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세는 첫째 줄 250만 원 초과하면
두 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내야 돼? 2개월인데 종부세는 6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거니까 재산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은 25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지만 한 번 내고 몇 개월 이내 내야 되죠? 6개월 이내. 분납 중에 혼자 튑니다. 6개월. 이것도 개정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개정의 취지가 뭐냐? 부담을 줄이겠다 이거야. 근데 부담을 줄이려면 저도 이게 욱한 게 부담을 줄여주려면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기간만 늘려준 거야. 돈은 다 받겠다는 얘기죠. 2개월이나 원래 2개월이었거든요. 6개월이나 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괜히 생색내는 거지. 다 받겠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감면 깎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개월수만 늘리고 받을 건 다 받겠다는 얘기죠. 저도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 개정된 내용 보면 좀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혜택을 준다면은 금액을 깎아줘야죠. 몰라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요게 시험 문제 곧잘 나오는데 요건 재산세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설명할게요. 자, 이거예요.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분납을 할 때는 잘 봐요. 얼마 초과해야 분납한다고 그랬죠? 250만 원. 그럼 250만 원 초과하면은 25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1억 금액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250만 원 초과와 1억 초과와 똑같이 분납하면 부담이 크단 얘기야.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요거는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니까 250만 원 넘어야 분납이 되죠. 그럼 예를 때는 일단 250만 원은 기본이야. 일단 250만 원. 그런 다음에 초과한 것은 몇 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다. 이거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400만 원이면 일단 얼마네? 250만 원. 나중에 얼마네? 150만 원을 내는데 알아두셔요. 나중에 내는 금액을 분납세액이라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내는 게. 그럼 400만 원이면은 분납세액은 250만 원이야, 150만 원이야? 150만 원이 돼요.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온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맞나 틀리나 잘 봐요. 시험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막 겁먹었잖아. 미치겠어 내가. 여기다 해답을 써줬는데도 못 찾아. 다시 400만 원인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이거 다 썼잖아. 최대 150만 원. 나중에 내는 게 분납세액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셔? 어떻게 불안하냐? 만약에 450만 원이면 최대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어? 200만 원. 이제 좀 말이 되네.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500만 원 초과하면 어떡하느냐? 만약에 1000만 원이야. 그럼 250만 원 내고 초과분을 내면은 나중에 더 부담되잖아. 그래서 500만 원 초과되면은 50% 반반씩 나눠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1600만 원이다. 1600만 원이면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800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액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냥 250만 원 초과하면은 초과액은 무조건 분납하라. 그럼 나중에가 부담이 엄청 될 거 아니야.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먼저 내고 500만 원 초과하면은 총 금액에서 반반씩 두 번에 나눠내란 얘기죠. 분납이해 가요? 요건 재산세하고 똑같아. 뭐만 달라? 얘는 6개월 이내지만은 재산세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것만 다른 거야. 이거 똑같아, 재산세랑? 뭔 말인가 이해 가시겠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이 기본이야. 초과되는 것만 나중에 내는 게 분납세 얘기야. 500만 원 초과하면 부담되니까 반반씩 두 번에 나눠내라 이거야. 여기 보세요. 미치겠네. 8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면 얼마를 분납해야 돼? 그렇지, 400. 이제 좀 돼가는 거야? 쉽잖아. 아, 나만 쉬운가? 300만 원이다. 그럼 얼마 분납해? 계산이 좀 어렵죠? 50만 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시험에는 딱 400만 원인 경우도 나왔었고 1600만 원인 경우도 나왔었단 얘기인데 내용은 똑같아. 너무 쉽잖아. 500만 원까지는 초과해. 500만 원 초과되면은 반반. 금액이 크면은 반반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납부하는 것이 분담세액이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가시나? 요거는 재산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온 건데 내용은 똑같다. 뭐만 다르다? 개월수만 다르다는 얘기죠. 끝. 이게 종부세예요. 여기서 세 문제가 나왔으니 땡큐죠. 범위가 적은데. 아마 내년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누더기가 올해 많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고대하던 390쪽에 소득세 총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 들어가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해가 되는 분만 쉬어. 이해 안 되는 분은 쉬지 마.